베팅의 순간입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보다 거의 10배 정도 더 많군요. 특히 코스닥 시장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스트롱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처음 또 스트롱바이를 주신 거 아니죠? 몇 주 전에도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스트롱바이라는 게 네. 앞서 이제 조금 전 코너에서 두 분이 이제 건설주에 대한 수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동의하는데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뭐 다양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중동발, 뭐 해외발 수주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좋죠.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당선자가 예. 공약을 내세운 거 보면 이 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 낙선자하고 둘이 이제 말을 마친 것은 예. 일단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제 한 250만 원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요. 일단 지금 뭐 우리가 다 아는 대장동 사태 이후에 그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정책을 펴셨고 그러니까 공공 부분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 민간 개발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이제 발생된 이익이 어디로 갔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일단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서부터 건설사들의 그 원가 공개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가 이제 건설사들의 이익을 나눠보면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한정돼 있고요. 해외 부분은 뭐 세모입니다.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구가한다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현재 윤석열 당선자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지금 현재 뭐 원가가 그 건설에 대한 원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 다 소비자 가격에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하는 게 원가가 올라갔다 해서 10억에 분양하나요? 12억, 13억에 분양하죠. 결국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로서 보는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건설주들은 꽃놀이 피해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베팅이 가능하다. 제가 이제 GS건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특히 자이 브랜드 앞서 이제 뭐 DLEAC의 아크로빌보다는 자이 브랜드가 더 선호도가 높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예. 충분히 그 건설주들에 대한 베팅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해외 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은 그 DLENC 아크로비스타 네. 대통령이 나온 브랜드가 돼버렸죠. 네.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 언급은 좀 피했었는데 예, 저희는 GS건설을 대표 주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베팅은 네이버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혼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주식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의해서 이제 반등을 나타냈죠. 그동안 아마존이 38,000달러에서 27,0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만 반등을 나타내면서 일단 플랫폼주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오늘 네이버도 윤석열 당선자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카카오 증시로 빠졌던 게 이제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윤석열 당선자는 민간 자율 규제로 가겠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옳으냐 떠나느냐는 이제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아직까지 이제 공약과 정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런 플랫폼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것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최근에 오르지 못했던 정부 규제에 대한 불안감. 물론 이것은 국회와 또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당선자들의 축하포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카카오의 잇따른 상장에 조금 점수를 좀 덜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상장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율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가 오히려 더 반등이 지금도 오늘도 반등이 더 강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막 마치고 네. 첫 번째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셔서 채널 여러 군데 돌려보실 텐데 저희가 중계해드릴 거예요. 광장 끝까지 보십시오. 예. 네, 현충원 참배 공식 일정을 집에서 나오고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DLENC의 아크로비스타. 네. 예, 지금 당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자택입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기다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현재 축하하려는 움직임들인데 자, 이제 첫 번째 공식 일정을 현충원 참배로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다고요? 당선인이 나왔군요. 네, 자, 집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잠깐 함께 보시죠. 영부인이 안 나오네. 네, 자,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정식으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택에서 나와서 공식 일정을 가기 전에 지금 현재 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현재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차례로 인사를 나눈 뒤에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정말 주식 방송이지만 정치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훌륭한 증권 광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 그렇다면 매수의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앞서서 전문가분들께도 여쭤봤더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이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냐. 그게 꼭 정권의 어떤 악영향만이 아니었다라는 투자 의견이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전문가들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빠졌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존이 약 우리나라 돈을 60조를 투자해서 플랫폼을 확장시켜 놨더니 다양한 플랫폼들이 플랫폼 일부는 이제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아마존의 주가 이제 급락했던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저는 그렇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기업은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본업에 충실해야지 자사주로 해서 올린다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이익. 근데 아마존이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불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 제가 잠깐 논쟁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왜 멀쩡한 기업을 규제하겠습니까? 결국 골목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보호들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무조건 자율 경쟁을 외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분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공약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치적인 호불호, 그다음에 어떤 피해 업종을 따질 게 아니라 수혜를 본다라면 그걸 투자하는 냉철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잠시 당선인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이 신정부가 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결정적 투자에서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 고정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베팅의 종목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라고요. 예, 포스코도 지금 바닥에 올라와 있고, 포스코가 지금 뭐 수소 경제에 대해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양회에서 이제 5.5% 경제 성장률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주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 2020년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라는 것은 주주들과 약속이죠. 약속이죠. 공시를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배당 성향을 3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익의 30%를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더군다나 2021년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상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자에 포스코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막대한 이익의 30%를 배당을 하면 내가 배당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샀죠. 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지금 뭐 그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것을 믿고 회사를 믿고 31일 날 30%에 대한 이익의 30%에 대한 내 몫을 생각하셔서 주식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배당 성향을 20%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언론의 얘기들을 보면 포스코가 작년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정작 배당을 하려는 금액을 지금 총액을 밝힌 걸 보면 역산해서 계산하면 배당 성향이 20%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주주를 마치 우대하는 것처럼 공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발을 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저는 주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에 동행하는 대표 기업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포스코다. 그리고 지주사 전환이라는 호재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정반대로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또 거기에 설득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반박의 논리가 있다면?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주들을 그게 옹호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는 배격하는 저의 원칙입니다.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뭘 한다 하더라도 주주를 속이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CEO들의 정책들을 보고는 저는 더 이상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살펴봤고요. 마지막 베팅의 순간은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삼성바이오도 이제 매수 의견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장주로서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게 높은 영업이익률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CMO 부분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재 지금 자신 있을 때 자신이 이제 부회장으로 이제 곧 회장으로 취임하시겠죠. 그러면서 바이오를 반도체 못지않게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중기적으로 삼성바이오도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저는 인식이고요. 한번 이제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제약바이오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슬슬 연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1분기인가요? 연말은 너무 멀죠. 예. 예, 뭐 그런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목표가는 90만 원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베팅의 순간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